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조직문화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 또는 뭐 조직문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 수립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렇다면 실무자 입장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그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실무자 입장에서 조직 문화에 관련된 이슈가 받으면 이슈를 이제 그 과제로 받으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설명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조직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식이 뭐 틀렸다 뭐 맞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이론적 근거는 있지만 주로 실무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직 문화의 변화, 조직 문화가 없다, 정립한다, 있다, 안 좋은 조직 문화 부분을 바람직한 조직 문화로 바꾸는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조직 문화라는 걸 이야기할 때 조직 문화라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보이기까지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요즘 인식하고 있고요. 실제 또 맞고요. 따라서 조직 문화를 이루고 있는 요소 여러 가지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 두 가지에 그 녹여 있는 것이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따라서 조직 문화는 임직원들의 생각, 임직원들의 행동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조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조직. 근데 이 특정한 조직 대 특정한 조직 간 어떤 그 비교를 한다고 치면은 비교 요소가 뭘까요? 결국은 영리 기업이라면 조직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결국 조직이 만들어내는 고객한테 제공되어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서 결국 타 조직과 다른 영리 기업과 비교가 돼서 비교 우위를 이제 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기업은 살아남고 어느 조직은 말 그대로 없어지고 뭐 이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조직이 계속 살아남고 100년 이상을 가는 걸까? 흔히 얘기하는 지속경영이죠. 지속경영이 가능한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과 차이점이 뭘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조직은 영리기업이라면은 회사가 되는 거고요. 기업. 비영리라면 비영리 조직, 뭐 공공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시는 영리기업의 지금 컨디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제품과 서비스 간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조직과 조직 간의 비교를 할 때 어떤 자료가 그 비교할 거냐가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에 세븐에스하고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의 여부를 종합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조직과 조직 간의 비교를 할 때 비교될 수 있는 잣대를 7가지로 보는 거죠. 근데 조직 문화라는 관점에서 조직과 조직 간의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한 3가지 정도 이 중에 7가지 그 세븐에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코어 밸류 그 다음에 리더십의 스타일 그또 뭐 있죠? 구성원의 임직원들에 대한 역량
요 세 가지 요소 부분이 구체적으로는 조직 문화의 문화적인 관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 여기 지금 코어 밸류 말고 시어 밸류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어 밸류. 결국 이게 뭐 코어 밸류인데요. 7S라는 이 S에 맞추려니까 시어 밸류, 리더십 스타일, 스텝, 구성원들의 역량.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는 거죠. 물론 나머지 4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말 그대로 조직 전체에 대한 타협 조직 간의 비교를 할 때 잣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머지 4가지 그 S, 뭐 예를 들면 조직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핵심적인 그 기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를 실무를 담당한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번외가 되죠. 논외가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조직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7가지 요소에 그 중에 시어 밸류나 그 다음에 리더십의 스타일, 그 다음에 스텝, 구성원의 역량, 이 세 가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를 실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고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정립전파 실천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은 결국은 조직이 공유되는 핵심 가치에 대한 정립전파 실천, 리더십,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CEO들 결국은 이제 그 영리기업이라면 창업 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 때부터 그 CEO 최고 경영진이 발휘했던 리더십 그리고 현 CEO가 강조하는 리더십 이런 같은 부분들이 결국은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부분은 구성원의 역량 부분인데 구체적으로는 임직원들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일을 할 때의 행동과 어떤 그 사고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화를 이루는 컨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문화 정립 점퍼를 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쓸 거는 조직 문화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정립되어 있는가 없다면 정립이 먼저 돼야 되고요. 정립이 됐다면 그것을 공유하는 전파에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조직들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전파 실천을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제일 우선순위 두는 것은 조직 문화의 컨텐츠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은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한 정립이 곧 조직 문화의 정립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크고 적건, 기업이 억지한 거 불문하고 그 기업의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암묵지, 뭔가 드러나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드러나게 하고 합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뭐 비전 체계라 부르든 비전 체계라고 부르든 또는 어떤 말을 부르든 이와 같은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정립이 되는 것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전파 실천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무를 하시면서 조직 문화의 정립전파 실천에 대한 오더를 받으셨다면 그 일의 시작은 우리 조직,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정립되어 있는가, 공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잘 실천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조직 문화의 정립, 미션, 비전, 핵심 가치는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전파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조직 문화의 내용들, 구체적으로는 핵심 가치, 이것이 어떻게 그 현업에서 임직원 모두가 잘 실천하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방안을 찾는 것이 결국은 조직 문화 정립 전파 실천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의 최종 결과물은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는 뭐 가령 비전 체계도가 정립되어 있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와 머티리얼과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
뭐 예를 들면 워크샵, 뭐 교회라 부르긴 그렇고요. 워크샵 같은 그런 활동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수개월간 또는 뭐 연간이든 또는 수개월간이든 핵심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현장에서 현업에서 실천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뭐 활동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인식이나 행동의 변화가 하려면 3개월여는 걸리거든요. 따라서 3개월 정도의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한 실천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실행이 돼야 되죠. 그 같은 것이 결과물로 나타나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HRD 담당자가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적립점포 실천에 맡고 있다면 적립해서 전파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 프로그램을 기획하듯이 교육적 프로그램의 기획인데 이 경우는 인식의 변화, 지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특정한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고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HR 담당자가 조직 문화에 관련된 실무를 맡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직 문화 관련된 실무의 최종 결과물은 조직 문화에 관련된 콘텐츠가 있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는 이와 같은 것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이를 위한 첫 단계 부분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으면 만들어야죠. 정립해야죠. 대부분은 사실은 암묵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에 관련된 실무가 생기는 니즈가 생기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은 이런 경우일 겁니다. CEO가 바뀌었을 때 또는 우리 창립 5주년 단위 있지 않습니까? 무슨 5단위로 끝나지는 거 5년 무슨 뭐 10년 단위.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제2창업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창립의 5주년 단위였던 특정 한 해에 걸렸을 때 15년, 20년 이와 같은 CEO가 바뀌었을 때 이럴 때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이슈가 반드시 생깁니다. 특히 CEO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션은 손을 못 대지만 비전과 핵심 가치의 일부는 코어밸류, 핵심 가치 일부는 CEO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CEO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3년간 임기 내에 달성해야 될 회사의 큰 성장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비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돼야 될 생각과 행동의 어떤 원칙,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그게 바로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CEO 입장에서 보면 저라도 CEO가 된다면 비전과 핵심 가치의 일부는, 비전은 전체, 그리고 핵심 가치 일부는 변화를 주고자 하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실무를 맡고 계신 분은 CEO가 바뀌면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한 리모델 또는 뭐 업데이트 또는 그동안에 정립된 게 없다면 새로운 정립, 이와 같은 오더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을 정립하는 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대부분 그 비전체계 수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조직 문화 진단이라는 부분에 이슈가 생기면 이미 우리는 비전 체계,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정립되어 있는데 이게 잘 공유 안 돼. 실천이 안 돼. 또는 하고 있는데 큰 개선이 없어. 또는 뭐 거꾸로 악화되고 있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궁금하죠. 현재 우리 조직 문화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수준인지를. 따라서 이 경우는
현 시점에서 조직 문화 요소들에 관련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진단의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CEO가 강조하는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정립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인식 실천 수준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면은 결국 조직이 기대하는 효과, 이 효과가 직무의 몰입이든, 직무의 만족이든, 그다음에 직무 만족이든, 그다음에 몰입이든, 결국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 난 이 회사 계속 다니고 싶다. 자랑스럽다. 이와 같은 것이 조직 문화의 바람직한 결과물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면 이와 같은 것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강약, 강약을 우리가 강약점 비교할 수 있다면 이것에 영향 미치는 것은 결국은 직무에 대한 만족과 그다음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몰입도,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게 바로 조직의 풍토죠. 이 풍토는 회사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풍토가 조직의 효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위계적인 조직이냐, 창의적인 조직이냐 등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 조직의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 조직의 효과 측면에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풍토에 의해서 조직의 효과성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조직 속에 있는 지책자들, 리더의 리더십 스타일, 리더 유형 또는 리더십의 스타일, 이 스타일이 결국은 조직의 효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직 문화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진단 툴, 진단 방식이 있지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얻는 데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 부분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리더십과 조직 풍토가 조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회사에 대한 일에 대한 몰입을 하는,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회사의 충성도, 회사에 대한 만족,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와 같은 요소 관점에서 우리가 진단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조직 문화의 개선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변화를 할 때 필요로 하는 변화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와 같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현행 조직 문화 시점에서, 현재 시점의 조직 문화에 있어서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근데 이참에 새로운 조직 문화를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새로운 조직 문화를 정립하는데 지금까지 없던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즉, 지금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지, 불필요한 것에 대한 삭제, 새로운 것에 대한 바람직한 새로운 것에 대한 추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진단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바람직한 조직을 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구체적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좋든 싫든 간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조직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그리고 바람직한 조직 문화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진단하는 얘기는 이와 같은 내용들도 포함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체계가 있다 그러면 비전 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 조직 풍토에 대한 수준, 리더십 유형에 대한 수준, 그 다음에 조직 문화 특성상 버릴 거, 추가할 거, 유지할 것, 이와 같은 부분들이 파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조직 문화 진단할 때 무엇을 진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잣대로 조직 문화에 대한 것을 수준을 파악하고 무엇을 개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 문화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여기 자료 지금 옆에 있는데요. 실제 학계에서 많이 하는 것이 경쟁 가치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것에 준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속한 조직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조직 문화 진단에 대한 이론 모델이 있다면 그걸 써도 괜찮습니다. 없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쟁 가치 모형을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면은 좀 쉽게 그런 데이터들을 찾을 수가 있고 모을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유의미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조직 문화, 바람직한 조직 문화로 개선을 할 때 유의미한 그런 정보를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단 결과 데이터가 나왔어. 그럼 그다음 뭡니까? 그걸 활용해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로 변화돼야 되는 변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이건 또 조직 문화 진단과 또 별개예요. 예를 들자면 혁신이 필요하다. 그럼 혁신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HRD 실무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이제 발휘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인사 직무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책무들이 있는데 주치가 있는데 나라에서 NC에서 만든 인사 직무에 보면은 13개의 책무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HRD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장 핵심은 교육 훈련에 대한 거. 두 번째는 핵심 인재 관리에 대한 거. 세 번째가 바로 조직 문화, 정립적과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왜 인사에 들어갔고 왜 HRD 담당자가 하는지. 결국 바람직한 조직 문화로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활동이 필요한데 그 활동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는 HRD 담당자가 제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HRD 담당자 입장에서 지금 조직 문화의 진단, 그다음에 조직 문화의 개선 이와 같은 이슈를 받았다면은 그거는 HRD 담당자로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거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 진단을 한다는 것,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의 컨텐츠,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비전 체계로 부르든 뭐로 부르든 이 같은 내용이 정립돼야 되고 전파해서 공유돼야 되고 실천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지금 비전 체계,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있다면 그 같은 것에 대한 이해 수준 파악하는 것도 조직 문화 진단의 일면이고요. 그래 조직 문화의 진단에 어떤 요소로 물어볼 것인가 부분에 대해 고민하실 텐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경쟁가치 모형에 준거한다면은 그리고 조직의 효과에 바람직한 조직으로 가기 위한 결과물들 만들고 싶은 조직의 문화들 이것에 영향 미치는 것은 조직의 풍토 위계형이냐 창이냐 성과 중심이냐 등등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직책자들, 리더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어떤 리더 유형이냐가 결국은 조직 풍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 문화 진단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도 물어보는 항목이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문화에 관련되는 현재 우리 임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 속에 기왕이면 가져가야 될, 계속 지켜나가야 될 조직 문화의 어떤 특징, 구체적인 행동 또는 뭐 사고방식 등등 가져갈 것, 버릴 것, 추가할 것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자료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 블로그에 가셔서 블로그를 치시고 전체 보기 중에 (7월 5일자) 글 최근에 수행한 조직문화 진단 비전체계 수립 컨설팅 관련 실무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3, 4, 5월 3개월 동안에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 규모가 좀 큰 회사였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요. 뭐 특정한 회사를 제가 호명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밝히는 건 아니고 단 어떤 일을 했냐면 결국 그 CEO가 바뀌고 사명이 바뀌거나 CEO가 바뀌거나 했을 때 결국 조직 문화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급한 것은 조직이 문화의 현상에 대한 파악입니다. 그러면 내부 문서들을 통한 이제 그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 진단 부분은 설문조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터뷰도 유효합니다. 인터뷰. 꼭 필요한 것은 인터뷰를 한다면은 경영진 그리고 팀 단위의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팀장까지도 1대1 인터뷰 한 건데요. 보통 1대1 인터뷰는 CEO, 경영진, 그 다음에 그룹 인터뷰는 팀 단위 또는 뭐 직급별, 대표자들 직급별을 랜덤링해서 그룹 인터뷰를 하고요. 이와 같은 인터뷰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도 필요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예시는 비전체계 수립 부분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가 좀 컸던 거고요. 따라서 그 서비스 문항 부분도 비전체계 수립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던 거고요. 만약에 비전체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인식 수준, 실천 수준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없다면 비전과 핵심 가치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물어봐야 할 문항 부분은 크게 뭐 카트가 크진 않습니다. 다만 그 세부 항목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리더십 유형 또는 뭐 리더 유형 관련된 항목, 그다음에 조직의 풍토에 대한 관련 항목들이 특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거지. 그 실질적으로 서베이할 때 조직 문화 진단 항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조직 문화 진단의 결과물을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분인데,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예시는 비전체계 수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빼고요. 조직 문화 진단만 한다면 결국은 조직 문화 진단 결과를 통해서 개선할 과제, 인식 수준, 실천 수준 높이기 위한 그리고 추가해야 될 조직 문화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알고 하게끔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결국은 조직 문화 개선 활동 부분은 잠시만요. 네, 한번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럼 조직 문화의 개선 활동 부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이 결국 관건입니다. 즉 조직 문화 진단이라는 이슈를 받았지만 실제 해야 될 결과물은 조직 문화 진단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실행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최소 한 달 이상이 필요한 그런 활동들이 좀 되겠지요. 사업부 단위,
또는 단위부서 단위, 또는 개개인 차원에서 등등. 그 같은 부분의 그 관점에서 실천 활동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약 30분에 걸쳐 여러분에게 조직문화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최근에 혹시 여러분 이 동영상 시청하신 여러분 회사의 조직에 우리 회사 조직문화 있냐? 제대로 되어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 잘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그 경영진의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답변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요. 없다면은 정립이고요. 근데 왜 몰라? 그럼 전파고요. 아는데 왜 못해? 실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일의 실타래는 진단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파악할 거냐. 그 진단 툴이 문제가 되고요. 진단 툴은 설문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설문 문항이 되는 거고요. 그럼 설문지로만 그럼 이게 가능하냐? 좀 더 타당하고 그 신뢰로운 걸 내려면 인터뷰도 필요하다. 경영진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그 다음에 조직별로. 수업의 결과가 나왔고 인터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선해야 될 포인트가 나왔어요. 인식 수준에 대한 변화, 행동에 대한 변화, 그리고 시효, 경영진이 원하는 구체적인 어떤 이슈의 해결,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한 진단이라는 이 말 한마디는 사실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정립되어 있는가? 있다면 공유되어 있는가? 알고 있다면 실천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부분의 정답 또는 경영진이 원하는 솔루션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좀 도움됐나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제 블로그에도 여러분들 그 도움될 만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제 블로그도 좀 들어오시고요. 지금 이제 오늘이 7월 10 며칠이죠? 18일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름 휴가철일 것 같습니다. 그 HRD 실무하시는 분 입장에 보면은 비수기죠. 또 한편으로는 9월 달부터 또 교육의 시즌이 오는데 그때 해야 될 교육 과정 또는 뭐 제도에 대한 그 정립, 제도에 대한 실천, 제도 수립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7월과 8월은 HRD 실무자 입장에 보면은 기획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여러분들 그 HRD 실무하시는 분 입장에서 담당자 입장에서 뭔가 더 자기 개발, 실무 관련된 것을 또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옆에 보이죠? HRD 실무 과정, 그 다음에 강의 기획, 실무 관련되는 이 동영상 그 교육들이 있습니다. 5시간 분량이고요. 6개월간은 그 수없이 여러분들 수시로 봐도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그 동영상 강좌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끝까지 동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나가시기 전에 꼭 좀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